저희가 여태까지 봤던, 마주했던 그 어떠한 잔인함보다도 더 잔인했어요. 동물들을 철저하게 번식기계로서 계속 돌리고 있었던 거고, 심지어 생리주기 캘린더도 있었고 생리혈 계산하는 이런 방법도 갖고 있었고, 이 무리한 교배와 끊임없는 번식 과정에서 엄마고 새끼들이고 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지금 여기 사체들 다 나오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게 어떻게 허가 번식장에서 발견될 수 있는 동물의 상태라고 할 수 있나. 학대 상황에 있는 동물들을 구조하는 역할을 하는데, 화성 현장은 그냥 경악 그 자체였어요. 문이 탁 열렸을 때, 그러니까 그 충격이 정말. 이게 말이 되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지옥이잖아요. 여기가 아직 카운팅 내부 진입이 안 된 방인데 지금 여기 번식장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한 장소와 공간과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하는데, 그냥 바닥 자체가 울타리로 구획은 되어 있지만 그 구획 안에 7, 8마리의 개들이 이제 미친 듯이 날뛰고 있고, 그냥 그 자체가 정말 경악스러웠었고, 투자금을 받아서 모견을 세팅을 해주면 그 모견의 몸에서 나오는 자견들을 팔아서 판매 수익으로 투자금의 몇 배를 회수할 수 있다라는, 계속 사기를 치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여기도 아직 눈도 못 뜬 아이들. 부모견으로 이제 쓰이는 아이들 크기가 다 너무 작아요. 한 4kg도 안 돼 보이는 아이들이 다 애기들을 품고 있고, 몸보다 더 큰 젖을 지금. 메이팅 일지 뭐 이런 것도 다 써놨거든요. 교배 일지예요, 교배 일지. 그래서 이 여자개 A 1회 며칠, 2회 며칠, 3회 며칠, 출산 예정일, 이것까지 쫙 되어 있어요. 임신이 얼마나 많이? 항상 돌리고 있다라는 거죠. 출산을 한번 했으면은 그 다음 출산까지의 간격이 현행법상으로는 최소 10개월 이상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공수정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뭐 발정 유도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제왕절개를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고, 이게 수의사가 한 시술이 맞아? 라는 궁금증을 일으킬 정도로 그 기록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들이 전사, 이게 너무 많았어요. 전사라고 모두 표현을 죽었다, 하더라고요. 모두 여기가. 죽었다. 최소 여기서 태어나는 애들은 4분의 1은 계속 죽었던 거예요. 4마리 나면 1마리는 무조건 죽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죽은 새끼들만의 숫자고, 엄마 죽은 거는 기록, 저는 못 봤거든요. 엄마 죽은 건 기록도 안 하더라고요. 여기다 여기. 불법으로 안락사한 개들, 아니면은 이제 아파서 죽은 개들의 사체를 뒷산에다가 불법으로 매립을 해서 저희가 그 흔적들을 찾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어떤 식인 것 같냐면, 한번 사체들을, 그러니까 죽은 애들 쫙 모아뒀다가 그 냉동실에 있던 것처럼 그렇게 보관을 하다가 한 번 가서 땅 파고 쫙 하고 덮고. 개체수가 한 400마리 정도 돼 있다고 들었어요. 실제 1426마리인데 시청에 허가된 두수는 400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1000이 오버가 된 거죠. 저희가 오기 전에 팔려나갔거나 죽은 개들도 있을 거고, 얘네 지금 이제 뱃속에 있는 뭐 이런 숫자까지 하면 아마 지금 1500, 1600 뭐. 지금 제도적인 허점이 사육두수 제한을 두고 있지를 않아요. 영업자가 나 100마리 키운다,
그럼 100이라고 기재가 되는 거고, 나 400마리 키운다 라고 하면 400이라고 기재가 되는 거거든요. 개체 관리 자체가 지금 시스템이 없어요. 이번 현장도 화성시청에서 3월에 점검했었던 현장이에요. 3월에 1,400마리가 없었겠습니까? 화성시청이 이야기를 했었던 건 본인들 왔었던 거 맞다. 점검하러 왔다. 400보다 조금 오버되네 이 정도로만 생각했다 이렇게 하시고, 아니 그래도 여기에 불법으로 증축된 건축동이 2개가 더 생겨 있는데 이 안에 개들 소리가 들리고 냄새가 맡아지는데 왜 안 들어가 봤어요? 저희가 들어가는 걸 업자들이 싫어할 거잖아요. 이런 대화를 나눴고, 뭐 형법, 동물보호법 이것까지 그 자리에서 찾아가면서 당신들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게 부담스럽다면 경찰 불러서 강제 개문해서 들어가면 된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냥 들어가지 자체를 않는 거. 직접 보게 되면은 좀 학대를 좀 더 강력히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출입 자체를 안 하려고 하고, 누가 봐도 닫혀 있는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직접적으로 저 사람이 했다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동물학대라고 바로 판단을 할 수 없다. 얘 얼굴 좀 봐. 얼굴이 안 보여. 이거 봐. 이게 지금 애들을 살라고 이렇게 넣어둔 건지. 이미 사망 개체도 있었나 봐요. 암이 사망 이렇게 손에 제가 이렇게 하다가 조금 지금. 업자들도 되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화성시청 왔다 갔어. 근데 이건 화성시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웬만한 현장을 가면 시청이랑 직접 확인을 하면 왔대요, 왔다 갔대요. 근데 정말 보고 가는 거예요.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검이냐는 거죠. 사실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동물의 상태거든요. 왜 그게 제일 후보로 간과되는지 모르겠어요. 안에 동물들도 확인을 해야 되고, 학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번식업자가 개들을 빼돌린 게 맞다면 그 개들을 어디로 빼돌렸는지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현장에서 굉장히 큰 소리도 많이 오고 가고, 오히려 그 동물 학대에 대한 증거를 채집을 하고 다녔던 것은 민간 단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아쉬운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사람들이 그게 안타까워서 대치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밤샘을 하게 되거나. 보령에 있는 어느 불법 번식장을 현장 적발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의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이 와서 영업자하고 대화도 하고 동물 학대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사실 그 번식업자가 저희가 적발하기 하루 전날에 300마리 되는 그 번식장의 개들을 흩어서 뺀 상태였어요. 그리고 번식장 문을 걸어 잠그고 저희가 올 거를 마치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꾸 물어보면 이미 예전에 걔들 다 팔았다. 안 한 지 좀. 수년 전에 업장을 정리했다라는 거짓말을 자꾸 하고 있는 상태였었고요. 네, 요만한 새끼 강아지가 이제 이 번식업자가 너무 급하게 애들을 빼다가 하나를 흘린 거예요. 그때까지 참다가 온 거야. 이제. 애기 빼돌리다가 놓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늘 아침에 이동으로 썼던 것 같고, 그러다가 여기 하나가 남겨진 거지. 툭툭 빼다가. 못 찾았으면은 걔는 무조건 어떻게 죽었어. 됐을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데, 개를 발견함으로 해서 뒤져보면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확신이 들었었고, 실제로 그 번식업자가 자택에도 숨겼고 제3의 모처에도 또 100마리가량을 숨겼고, 그 다음에 한 40~50마리가량을 또 다른 제2의 불법 번식장 그 모처에 숨겨놨었던 거예요. 이제 번식업자들끼리 또 아시는 분이었던 거죠. 저희 활동가들이 정말 지자체의 도움 하나도 받지 않고 하나하나 다니면서 찾아냈어요, 개들을. 지자체가
영업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개들이 어디 있는지를 확실하게 찾고 그러한 동물보호 행정 업무를 자신의 직무대로 수행을 했었더라면 더 많은 생명들이 안 죽어도 됐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놓친 생명들이 있거든요.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이 안타깝고 대부분이 다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보이시죠? 말티즈랑 푸들 이렇게 같이 넣어둔 거. 그 펫샵에서 개 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티푸 만들어주려고 이렇게 같이 둔 거예요. 여기 경매장 출하 리스트예요. 5월 23일, 6월 28일 한 달 딱 4주 정도 되면 다 갖다 파는 거예요. 자, 여기 반품 다시 나감, 경매장 나감. 네. 반려동물 경매장이 있다라는 사실도 모르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맞아요. 네. 아셨나요? 네. 경매업이 있다라는 거는 그 번식장에서 태어난 동물들이 이 경매장에 출하가 돼서 누군가가 여기서 1차적으로 사간다라는 얘기잖아요. 펫숍에서 진열된 아기 동물들은 주로 이 경매장의 구매자인 거예요. 홍보를 할 때는 부견과 모견을 알고 뭐 혈통이 있고 굉장히 이제 동물 복지적인 환경에서 무언가를 준수를 하면서 했다라고 하지만 경매장에서 구입한 것 뿐이에요. 지금 경매장도 있죠. 대량 생산, 대량 판매하고 있죠. 영업자는 뭐 관리 감독 전혀 안 되고 있죠. 이 유통 경매 시스템 속에서는요. 단 한 마리의 개도 정말 구출이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돌려지는 거죠. 죽을 때까지 번식 기계로 사용되거나 이제 경매장에서도 또 거래가 가능하니까.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분들은 본인들의 생업이고 본인들도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힘들어도 돈이 되니까 하는 거겠죠. 이제 이런 건 바뀌어야죠. 동물은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한 마리 한 마리가 지각력 있는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생명들이란 말이죠. 중요한 거는 국가에서 그 방향성을 제대로 줘야 될 것 같아요. 반려동물 영업이라는 거를 투자하고 돈을 벌 수 있고 그래서 키울 수 있는 이제 그런 헛된 꿈을 주입을 해주는 게 아니고 동물에 대한 복지는 이 정도로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뭐까지 갖춰야 되고 이거를 못할 거면 아예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다 돈벌이 수단으로 이 동물을 바라보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가 있고 나쁜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가 적절한 제재를 가해주지 못하면 더 엉망이 될 거거든요. 사람들이 막 번식장 이런 거 TV에 나오면 엄청 울고 마음 아파하고 하지만 돌아서면은 저희가 그런 질문도 되게 막 그러면 어디서 개를 살 수 있어? 여기에 나온 개들 너무 안타까워 너무 불쌍해. 근데 그러면 나 개 키우고 싶으면 어디서 사가? 그 다음 질문이거든요. 분양 외의 선택지 자체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 존재 자체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더 배워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만큼 나라가 더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겠죠. 내가 지갑만 열면 저 동물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그런 게 가능한 환경들 펫숍도 24시간 상담 가능 그 다음에 중개 알선 업체가 넘쳐나고요. 이런 환경에서 저희는 반려동물 매매 금지를 바라보면서 일단은 대량 생산과 대량 판매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서 경매업을 퇴출시키고 펫샵을 금지함으로써 일단은 번식장이라는 강아지 공장 개념이 좀 없어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자. 이제 국회에 발의도 하고 해서 정말로 이 펫숍이 금지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기획을 하고 있고 계속 잘 나가서 제도까지도 쭉 바꿨으면 좋겠습니다.